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BKS님 외국에 계신 모양이에요. 이미 투표 완료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내일 열릴, 이제 12시가 넘어갔으니까 오늘 열릴 계획이겠군요. 법관 대표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26일, 그러니까 내일 열립니다.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열립니다. 원래 이 법관 대표회의는 조희대가 저지른 이른바 정치 판결,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죠. 정치색이 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이 행동이 논란을 빚게 되자 그래서 열리게 된 게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안고 빠진 찐빵이죠. 동기가 있는데 동기는 거론 안 하고 결론만 거론하겠다는 희한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한한 일이 결국 내일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내일 법관 전국 대표회의가 개최된다. 사법 독립 등에 대해서 거론할 거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 직후에 논란이 거듭되자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인데 놀랍게도 내일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거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한때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돌려보니까 아닌 쪽으로 이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의제에서 빠진 거지. 법관 대표회의를 열게 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거? 아이고. 이거 일주일 만에 그 사건 전반에 대한 그 읽는 거, 서면을 읽는 것도 다 안 끝나요. 아무리 재판 연구관들이 요약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항소심 판결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유죄 나오면 곧바로 날려버리겠다 그랬던 것 같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계획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획 변경 따위는 없는 거야. 조금 번거로워졌을 뿐 그냥 밀고 가겠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항소심도 파기환송심도 후다닥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쌩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난리통에 열자고 된 것이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의제에서는 빠졌답니다. 빠졌대. 엊그저께 포함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엊그저께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의제를 정해가지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의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법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는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상고심 사건 그에 대해서 거론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안건 1.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재판 독립에 대한 얘기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해. 그래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할 거야. 아니 누가 원인 분석하래?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조희대가 정치적 판결한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심이라는 재판 제도를 악용해서 지가 대법원장인 걸 악용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한 거잖아.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려고 한 거죠. 선거판 자체를 깽판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상 그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싹 빠졌네? 아이씨. 안건 2 볼게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 구조 바꾸고 뭐 이것저것 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조희대가 사실상 사법을 가지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입도 뻥끗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자, 요거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진 거다, 그죠? 여기 보면은 거론될 것도 같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위에 전국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가 빠졌죠. 그래서 이 위에 거를 보면은 거론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를 볼 때 일부러 이 문장 자체를 뺐다는 걸로 볼 때 이거 뭐다? 싹수가 노랗다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일단 거론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닌 것 같아. 보도에 따르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상고심을 가지고 경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공식 안건에서 빠지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거론이 될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보도 자료로 뿌린 거에는 이재명 사건 부분이 빠졌는데 빠진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재명 사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왜 뺐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거론 안 하겠다는 거지 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관 대표회의가 열려도 싹수 놀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가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설령 거론 자체가 안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설마는 사람을 잡습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어요. 내일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사건, 그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이면 100 거론 안 할 것 같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독립의 위해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대선 이후에 하자. 대선 이후에 하자라고 미뤘다는 겁니다. 이걸 대선 이후에 한다고? 대선 이후가 되면 이거 필요 없지. 거론할 필요가 없지. 대선 이후에 한다? 언제? 솔직히 말하자면 대선 이후에 전국 법관회의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뒤로 미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안 돼. 시기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계속 좌절시켜온 세력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민주당 내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방식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잖아? 좀 미루자 라고 해서 중요한 개혁의 조치, 중요한 문제점의 지적을 뒤로 미루는 태도는 우리나라 적폐 시스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까지 좀 했어요.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판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딱히 아니라고 말을 못해. 그러면서 뭐 거론된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한 비판이나 조희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 어쨌거나 지금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고 판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장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을 거다. 천만의 콩떡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거론을 하기는 할 텐데 결론이 좀 애매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대법원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클 거다. 사실상 거론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거론은 일단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론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의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거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사실상 거론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태도는 오늘 제가 연락한 몇몇 판사들 그들만의 전망이 아니라 보니까 법원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론 안 되는 겁니다. 거론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을 건드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마치 이걸 뭐라 그러죠? 꾸짖듯이 오히려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 시민들이 경고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들이 우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죠. 젊은 판사들, 일선에서 일하는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들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판사 대표회의가, 법관 대표회의가 좀 일찌감치 열렸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열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그리고 선거 분위기가 막 많이 피어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세요. 시간을 미루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겁니다. 법관 대표회의 지금 열지 말고 26일쯤 열까? 요렇게 해놓고서는 26일이 다가오니까 지금 분위기상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다음으로 미루면 어떨까? 요렇게 된 거야. 결국 26일 그러니까 오늘 열릴 이 법관 대표회의는 의미 없어. 안고 빠진 찐빵이야. 알맹이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시민들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판사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기본적인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좀 잘 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다고 모범생이었다고 이 새끼들 그래도 모범생이구만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에는 1등이었던 거야. 이들이 1등하고 전교 1등 했던 이유는 뭐다? 밥그릇을 잘 챙기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법부는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그거 니들이 가져간 거야? 판사들 니들이 싸워서 얻은 거야? 니들이 싸워서 얻은 거 아니잖아. 시민들이 싸워서 갖다 준 거잖아.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을 되찾아준 시민들을 향해서 뭐가 어쩌고저쩌? 니들이 훈계질을 하겠다고? 니들이 가르치겠다고? 이따구들이 무슨 판사입니까? 이들은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죠.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는 귀족 사회인 거야. 이들은 귀족인 거야. 귀족들의 세계에 평민들이 감히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르 떠는 겁니다. 이들이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 여는 것도 감히 평민들 따위가 우리 법조 귀족들한테 덤벼? 라고 해서 열리는 건 거죠. 사실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시그널은 꽤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석방을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겨우 비판 2명인가 3명인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재판이 비공개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룸살롱 의혹에도 지금 지기현 그대로 뻣뻣하게 버티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참. 조이대에 대해서 그 난리를 치고 조이대가 이 초법적인 이 파기환송심 날치기 처리라든지 초헌법적인 정치 개입 판결 이런 짓을 하는데 판사들이 입 쳐닫고 있어요. 이런 놈들한테 이런 놈들이 무슨 사법 독립이야. 이들이 말하는 사법 독립은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사법 독립이 아니라 약자로부터의 독립인 거지.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했을 때 규탄 성명 하나 안 내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은 원래 자정 기능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원래 DNA에 이런 DNA가 없었어. 개혁의 대상인 거죠. 갈아엎는 것이 답입니다.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니들 몰라. 우리도 다 몰라. 갈아엎어 버릴 거야. 판사들 아이고 진짜 에휴. 저런 것들이 판사라고 나라를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야. 옛날에 제가 어디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변호사들을 죽여버려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로이어, 법률가들을 죽여버려라. 그 사회가 미래를 향해 발전하려면 법률가들을 죽여버려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더스틴 호프만인가요? 그 사람이 나왔던 피터팬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더스틴 호프만이야? 뭐야? 제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맞나 이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더스틴 호프만이 거기서 그 선장으로 나왔었죠. 후크 선장으로 나왔었고, 이게 이 사람 이름 뭐더라? 이 양반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선생님으로 나왔던, 근데 왜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그때 피터팬에서 영화 피터팬에서 피터팬이 늙어서 피터팬이 웬디의 손자한테 반해가지고 피터팬을 그만두고 그 영국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 법률가가 됩니다. 변호사가 돼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네버랜드로 돌아가죠. 뭐 하여튼 그 과정을 좀 그린 영화인데 그때 그 섬에 남아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피터팬의 그 같은 식구였던 아이들하고 이렇게 피터팬이 뭐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뭔 얘기 끝에 변호사들을 죽여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참, 변호사들을 죽여라!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네. 예, 로빈 윌리엄스예요. 로빈 윌리엄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사를 보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대사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빵 터졌대요.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났고, 그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이라고 꼽는 대목을 그 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들을 죽여라, 변호사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법조계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패, 여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아니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터팬 영화까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사법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판사들한테 기대를 걸지 마라. 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